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번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관심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목돈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야. 고민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월 수입이 있어. 월 수입. 월 수입이 여러분들 많으면 좋죠. 월 수입이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으면은 목돈 만들기는 상당히 좋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월 수입이 작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할 겁니다. 마침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봤는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30살 청년이더라고. 30세 뭐 유튜버 같은데 이 유튜버가 월수비 140만 원이라 하더라고. 벌써 140만 원. 월수 140만 원인데 뭐 미국의 그 ETF 있죠. ETF를 투자로 해가지고 2억 5천 벌었다. 2억 5천을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청년은, 이 젊은 친구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ETF 투자가 과연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저게 진짜 말 그대로 신빙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죠, 여러분들. ETF 얘기하는데 과연 ETF가 과연 말 그대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일단 그렇습니다. 요즘 뭐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현실입니다. 되게 힘들죠. 결국은 요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결국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게 벼락거지에서 벼락거지. 집값은 막 10억, 10억, 20억씩 하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벼락거지 된 거예요. 앞으로 그 15억짜리, 20억짜리 집 어떻게 살 거야? 서울에 있는 집을. 참 힘듭니다. 우리 청년들. 하여튼 그 투자 수익이 원금의 몇 배가 넘게 불어난 적도 있겠지만은 그 수일 만에 그 사상 누각처럼 사라져 허망해하는 투자 초보자들한테 우리 이분이 얘기해 주는 게 있더라고. 이 젊은 친구가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이 있어서 메시지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참고차 여러분들에게 한번 떠들어 볼게요. 하여튼 이 젊은 친구는 월급을 140만 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ETF에 지금 투자에 주력했대요. ETF가 뭡니까? Exchange Trade Fund를 해가지고 상장 지수 펀드 아닙니까? 일단은 7년 만에 2억 5천을 만들었다. 그런 겁니다. 2억 5천만 원이 넘는 그런 자산을 모았다. 그래서 2020년인가 봐요. 그때 28살 때죠. 2020이니까 지금 30살이니까. 그 ETF는 뭐냐? 그 특정 지수나 그 자산의 가격 움직임, 그리고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집합 투자 증권이죠. 집합 투자 증권인데, 쉽게 풀이해서 보면은 ETF는 그 대접 하나에, 큰 대접이 있으면 여기 하나에 뭐 100개든지 200개든지 여러 기업을 넣어서 막 반죽을 하는 거야. 반죽을 해가지고 그 반죽을 아주 잘게 잘라내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조각이 이제 개별 주식처럼 한 주가 되는 거야. 한 주가 된다. 즉, 그 한 주가 여러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겠죠. 일종의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ETF에 투자해서 이런 성과를 발판 삼아가지고 이 젊은 친구는 뭐 경기도에 있는 18평 그 주거용 그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했다네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샀네요. 주거용 오피스텔. 30대 들어선 지금도 자산을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여전히 주식 투자로 얼마든지 자산을 불릴 수 있음을 뭐 보여주는 일종의 사례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과정을 뭐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유튜브를 개설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1980년, 90년생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뭐 호응도 하고 응원을 좀 하는 거 봅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뭐 강연도 하고 투자도 하는데, 뭐 요즘은 뭐 매월 적게는 한 7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뭐 책 작가로도 이제 데뷔했고, 요즘은 대부분 또 책을 또 써요. 보면 대부분. 그래서 요즘 유튜버들도 거의 좀 책 장사 많이 하죠. 책 장사,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책도 쓰고 하는데, 하여튼 이 친구가 보니까 이제 선물 거래 등을 거쳐가지고 ETF 투자로 자산을 성공적으로 불린 비결이 뭐 낱낱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7년 만에 2억 5천만 원이라는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뭐 아주 단순한 방식이었다. 단순한 방식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죠. 2억 5천은 뭐 솔직히 많은 사람들 있는데, 그래도 뭐 적은 월급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했더니 이렇게 목돈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이든 투자든 뭐 사업 투자든 간에 모두 좋은데, 뭐 2030 세대들한테는 첫 투자는 뭐 주식이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주식. 젊은 친구와 주식을 권하네요. 단 투자를 처음부터 이제 복잡하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흥미로워 하면서 무엇보다 바로 실천할 수 있어야 돼. 실천. 그리고 주식 투자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 다른 투자 그 자산과 다르게 뭐 수십만 원 단위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니까 뭐 대학생들이나 하여튼 사회 초년생들한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회 초년생 때 월급이 한 140만 원 정도 됐다고 하네요. 그 세금을 떼면 그 정도 됐대요. 그래서 취업과 동시에 무작정 월급 대부분을 저축을 했고, 그 100만 원은 3년 단기 적금, 16만 원은 10년 장기 저축보험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 처음에는 돈을 모으려니까 예적금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몇 달 뒤 보니까 우연히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의 우리 CEO 버핏 형님의 그 강조한 그 복리 개념을 접한 거야. 복리. 야, 복리를 접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해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누군가는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말리겠죠. 패가망신한 그런 친척이나 지인 사례를 들면서 그건 위험하지 않냐 하면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한다면 다들 말리죠. 주식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편견이 있는데, 일단 복리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효율적으로 이제 불리려면은 그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알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려면은 투자가 필수라는 것을 현실을 이제 직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곧바로 이제 200만 원을 가지고 집 근처 증권사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 이제 주식 계좌 개설하고 이제 주식 투자에 입문했을 때 장기 투자를 하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철학을 닮아가고자 했다고 하네요. 한때 수익이 원금의 몇 배 넘게 불어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야. 야, 이 주식을 대박이기로 여긴 거겠죠. 고수익이 날 것 같은 그 종목에 이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야. 불나방처럼. 대부분 그래요. 불나방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종일 단타 기회를 엿봐. 단타. 그러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 일을 못해. 업무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 수시로 이제 주가지수 창을 들여다보고, 하여튼 그게 일쓰겠지. 거의 뭐 반복이지. 급기야 이제 베테랑 그 투자 고수들도 주저한다는 선물 거래까지 끼웃거리는 거야. 선물까지 끼웃거려요. 그러면 하루 만에 600만 원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야. 600만 원이 사라진다. 투자는 손실로 끝나겠죠. 그래서 그 임씨도, 이번 임씨인가 봐요. 하여튼 이 친구도 그 시절 내가 한 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 아닌 투기에 빠졌을 때 마음에 어떤 감정이 그 따리를 틀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하네요.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시간은 곧 무게와 같다 생각하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면은 외부 변수나 시장의 요동에 상대적으로 개의치 않고 그 투자 원칙을 고수하면서 마음 편히 투자하는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기는 순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연히 책 하나를 봐요. 그 존 버글의 책인데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유명한 책이죠. 존 버글. 그 건초더미 안에서 그 바늘을 찾으려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건초 더미를 사라는 거예요. 건초 더미를 사라. 이 문장이 상당히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 1년 가까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처음에 듣는 소리였겠죠. 그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인덱스 펀드만 활용해도 뭐 주식 그 차트하고 뭐 재무제표, 뭐 리포트, 그런 경제 기사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개별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ETF 투자로 이제 열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기준부터 세워야겠죠. 그 자산 배분은 이제 세계 기축통화 달러로 보유하기, 달러 중요하죠. 그 미국 ETF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사모으는 거야. 그리고 매달 생활비 2, 30만 원을 제외해가지고 나머지는 그 증권 계좌에 그냥 몰빵하겠죠. 월급, 인상분, 뭐 수당, 보너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막 증권 계좌에다 그냥 몰아넣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뭐 4가지 투자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려고 애썼다고 하네요. 하여튼 그때는 뭐 초보 투자자였겠죠. 그래도 원화보다는 달러 보유가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운이 좋았는지 2014년이겠죠. 그때 말에 환율이 한 1,000원 선 아래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모든 여유 자금을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그때 미국 3대 지수 S&P 500 그 지수를 추정하는 VOO ETF라고 있어요. VOO ETF. 여기에 이제 적립식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던가 봐요. 2017년에 그 10월에 매달 100만 원씩 3년 동안 부은 적금이 만기가 돼가지고 목돈 3,700만 원이 수중에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 18년에 또다시 환율이 1,050원 선에 머물렀을 때 3천만 원 과감하게 달러로 환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ETF가 전체 투자 자산의 50에서 70% 차지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VOO ETF가 40%다. 나머지는 현금 25%, 부동산 25%, 뭐 사업투자 10% 정도를 구성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VOO ETF의 경우에 2014년에서 2021년까지 한 7년 동안 125%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125%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상승한 건 아니네. 125%면은 7년 동안. 하여튼 뭐 최근에 상승장에서 큰 폭의 변동성을 경험한 투자자라면은 이 수익이 뭐 시시하게 보일 수 있는데 투자 경험을 쌓아 나갈수록 안정적인 수익과 100% 수익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 점차 깨달았겠죠. 하여튼 투자의 중요한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잃지 않는 것이야. 그리고 복리로 꾸준하게 불려나가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하여튼 이 친구는 내가 볼 때는 VOO ETF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VOO보다는 차라리 그냥 S&P 500이나 그냥 나스닥 100이 했으면 더 크게 벌었을 텐데 종목 선택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한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벌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를 만났다면 차라리 이거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종목을 잘못 선택해서 7년 동안 125%면은 상당히 별로 좋은 그 성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꾸준하게 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었으니까 좋게 보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참고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ETF는 이왕이면 나스닥 100이나 S&P 500이 좋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나중에 궁금한 분들은 저의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